디지털 시대는 리더십 리스크가 상당히 큰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창발이라 그러죠. 창발, 이머전시 창발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3이 아니고 이게 합쳐지면은 어떤 것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발 이머전스의 그 정확한 뜻은 이게 개체의 합이 이 전체의 성격이 다른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창발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디지털 시대 리더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지금도 지켜야 되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뭐 아무리 미래를 잘 내다보고 전략을 짠다 해도 오늘 굶어 죽으면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생존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미래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커져갈 수가 있거든요. 커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90%의 리더들은 오늘 문제 해결하는 것도 허덕입니다. 그만큼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를 해결합니까? 저는 이제 요즘 한국이 조금 걱정되는 게 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리더가 그렇게 눈에 띄는 리더가 안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정말 뛰어난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많이 키웠죠, 회사를. 젊었을 때부터 미래를 얘기하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다 바꿀 수 있게 새로운 모델로 새벽 7시에 출근하게 하고 이런 새로운 모델로 뭔가 해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건희 회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삼성을 저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우고 그거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총수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오던 방법에서 그냥 어떻게 하는데 그건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거는 현재에서 잘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잘하는 것도 그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안 되나.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리더십 리스크를 줄이고 더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게 어려운지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예를 들어서 잠깐 살펴보자고요. 젠슨 황은 요즘 와서 각광을 받았죠. 원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군데 엔비디아가 워낙 요새 치고 나가니까 지난주에도 젠슨 황이 삼성의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삼성의 주가가 올라갈 정도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에 치솟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고 그랬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제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요즘 저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젠슨 황이 이제 엔비디아 대표를 한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1993년에 아마 엔비디아가 세워졌을 거예요. 아마존이 1994년에 세워졌으니까 한 살 더 많습니다. 많고.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업이 커질 수 있는지. 더군다나 GPU 만드는 칩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높이는 회사들은 다 소프트웨어 회사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작해서 애플, 뭐 아마존, 뭐 다 구글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어떻게 하드웨어는 아닙니다. 하드웨어 같은 칩 만드는 회사가 저렇게 30년이 넘었는데 커질 수 있나. 오로지 칩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재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B2B 사업이에요. 없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거의 40, 50년 됐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부터 소비자예요. 그죠? 우리 개인 PC 운영 체계를 만드는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GPU하고 CPU하고 다른 거는 GPU는 개개의 성능은 CPU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CPU는 개별 성능이 무지 뛰어납니다. CPU가 이제 우리 두뇌나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이제 CPU도 여러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코어, 8코어냐, 뭐, 이렇게 8개 들어가냐, 몇 개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GPU는 CPU 한 개당 비교하면 적지만 이걸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해서 우리 뇌세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GPU는 칩이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시켜야 이것이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계속 확장시켜서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무어 법칙은 이제 18개월마다 성능은 2배로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어의 법칙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없어진 게 아닌 겁니다. 18개월마다 2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것이 엔비디아 GPU처럼 이게 여러 개를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 성능을 한없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쓰는 배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테슬라의 배터리가 우수한 거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배터리를 연결하고 그것들이 작동하도록 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테슬라가 뛰어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GPU, 엔비디아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이야기는 엔비디아의 구성원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젠슨 왕의 리더십은 딴 게 아닙니다. 본인 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을 수평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수평 조직으로 만들어서 젠슨 왕의 얘기로는 한 50개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개 조직에서 바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안 거치고.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50개 조직으로 해서 본인이 다 직접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수평 조직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경영학에서 무슨 얘기하잖아요. 경영혁신, 수평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수직 조직은 권위적이어서 문제가 있다. 조직이 경직화된다는데 수평 조직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수평 조직은요. 리더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권력이 디지털 시대는 산업화 시대의 권력의 화형화가 특징인데 디지털 시대는 초개인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장의 권력보다 신입사원의 권력이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입사원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아이폰이 15 시리즈 나왔잖아요. 올해 곧 16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16 시리즈가 나오면은 신입사원하고 사장하고 누가 더 잘 알까요? 이 기계를. 신입사원이 더 훨씬 더 잘 압니다. 이게 디지털 세상이에요. 그래서 수평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이 마인드를 안 바꾸면 힘듭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나보다 신입사원이 더 많이 안다. 나는 경험만 많을 뿐이다. 그래서 방향만 설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밑에서 떠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떠들게. 사장한테도 대들어야 됩니다. 어떤 걸 논쟁할 때 막 대든다는 게 아니라 논쟁할 때 대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리더십 리스크를 없애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전통 기업과 스타트업 CEO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잖아요. 스타트업 CEO들도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스타트업에는 사실은 인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력도 우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숫자도 일단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시대에 사실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춘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죠? 나 때는
이것은 쥐약입니다. 디지털 시대. 그래서 젠슨왕을 보면서 디지털 시대는 젠슨왕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어떤 리더십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를 공부하자. 이 리더가 공부하는 거는요. 지금 젊은 직원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가면서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수평적 리더십의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리더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젠슨왕, 엔비디아가 뜨는 거 보면서 젠슨왕을 연구해보자.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